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읽기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어서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잘론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잘론고라는 학자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언어에서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던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책 읽기 발달 단계에 대해서 잘론고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잘론고의 책 읽기, 그러니까 읽기 발달 단계에 관한 이 내용들은요, 정말 중요해요. 다른 강사가 아니죠. 학자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잘론고가 7단계로 나누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수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단계는요,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 6수준, 7수준까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요, 무기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무기. 자, 2단계까지 무기예요. 3단계가요, 청취자, 참여자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줄을 한번 그을게요. 그리고 나면 이제 4단계가 오면서 이제 그림입니다. 그림으로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자라고 외우시면 돼요. 이미자. 이렇게 거꾸로 이미자.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단소라고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는 글자와 이야기를 연결해서 대해서 관련 짓는 단계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책이 무엇인지 아는 단계예요. 책이 무엇인지 아는 단계. 뭐 책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단계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때는요, 책하고 장난감을 구분하게 돼요. 처음에 아이들이 책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요, 책을 가지고 이렇게 꺼내놓지 않아도 책을 막 꺼내가지고요,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터널을 통과합니다. 이걸 큰 책 같은 경우는 터널이 되잖아요. 터널로 만들어서 놀아요. 혹은 책을 세워가지고요, 책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렇게 책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성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집처럼 만들어서 놉니다. 그리고 집을 문을 열어뒀다 닫아뒀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놀이를 해요. 이때는 책이라는 걸 모르고 이것도 장난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됐죠? 그래서 책이 무엇인지 아는 단계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책과 놀잇감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것은 장난감은 막 장난감 바구니에다 막 넣잖아요. 그런데 책은 장난감 바구니에 넣는 게 아니라 책꽂이에다 꽂아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이랑 놀잇감을 구별하더라라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나오기 어려워요. 그쵸? 영역입니다. 영역이. 두 번째도 영역인데요. 책의 기능을 이해합니다. 책의 기능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책이라는 것은 봐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책이 무엇인지 몰랐던 단계의 아이들은 책을 가지고 장난감처럼 놀았다가 책이 무엇인지 아는 아이들은 이제 책과 이거 정리하자 이러면은요. 책은 책꽂이에다 갖다 꽂고 장난감은 장난감 바구니에다 막 넣잖아요. 그렇게 하던 아이들이 책의 기능이라는 걸 알아. 역할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보려고 하고 이렇게 세워서 봅니다, 이제. 흉내를 내 글씨 모르죠. 모르지만 세워가지고 이렇게 보는 흉내를 막 내요. 이게 거꾸로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씨를 모르니까 흉내를 내기도 하고 책에 펼쳐져 있는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사과 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먹었어, 먹어봤어, 우리 집에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과 연결합니다. 자, 이해됐죠? 책의 기능을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책을 보면서 영화가 보는 책이에요. 영화 보는 책은 대부분 그림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먼저 가리키고 사과 말하고 그 다음에 나 먹어봤어. 우리 집에 있어. 라고 하면서 가리키고 말하고 연결하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그림을 가리킨다는 거고 이것에 대한 이름을 말한다는 거예요. 명명한다는 거예요. 사과라는 이름을 말하고 자신의 경험과 그림을 연결하더라.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취자와 참여자가 되는 단계예요. 이 단계는 어떤 거냐면 두 가지의 특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유아가 청취자도 되고요. 유아가 참여자도 됩니다. 이건 어떤 뜻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아이들이 글을 읽어야 되는데 글을 잘 모르니까 이제 어른들이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청취자가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성인이 읽어주는 책을 들으면서 청취자가 되고 하도 자주 읽어서 외웠던 단어나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사과가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사과가 쿵, 오늘도 사과는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만약 이런 동화가 있다면 어른이 사과가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이러면 그 다음번에 아이가 사과가 쿵 할 때 따라 읽는 거예요. 참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참여한다. 근데 읽는 게 아니에요. 외운 거예요. 외워서. 외웠던 거, 기억나는 것들을 그림의 단서로 해서 말하면서 아이들이 참여자도 되고 청취자도 되더라 하는 것들이 바로 청취자 참여자의 단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여기까지 영역이에요. 영역이. 여기 굉장히 영역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거의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데 그림에 맞춰 이야기를 꾸밉니다. 그림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꾸민다. 자, 여러분들 그림에 맞춰 이야기를 꾸민다 이런 얘기 들으면 단서가 뭐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앞에서도 계속 여러 번 나왔잖아요. 단서가 뭐예요? 그림이에요. 그림의 단서로 해서 이야기를 꾸미더라 라는 거예요. 책 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모르고 뭘 보고 읽는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가짜로 막 지어서 읽는다는 거예요. 말을 막 한다는 거예요. 문어적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문어적이라는 게 여기에 핵심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문어적으로 뭐뭐 했습니다. 토끼는 아 무서워 하고 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어적인 이제 이화가 언어를 사용하게 되더라라는 거고요. 그 이미자라고 했잖아요. 이미자. 자, 글자, 의미, 그다음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단계이다. 자, 여기 두 단계가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단계니까 잘 구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때는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아이들이 글을, 책에 이렇게 있으면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쵸? 많기 때문에 자신이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꾸밀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무가내로 꾸미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림을 단서로, 이때도 그림을 단서로 해요. 그림을 같이 봅니다. 보면서 하긴 하지만 아는 글씨는 이 그림의 맥락과 맞추어서 흐름에 맞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힌트가 해님과 달님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제목이 해와 달이에요. 해와 달인데 해와 달인데 모른단 말이에요. 이 글자를. 이거 글자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림이 해가 그림이 있고 여기 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맥락을 벗어나지 않고 맥락이 유사하게 자신이 이야기를 맞추어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서 맥락에 맞추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즉 해님과 달님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제 5단계가 중요한 거는요. 이걸 알게 돼요. 아, 아까는 그동안에는 여기까지는 그림을 보면서 읽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림을 보면서 읽었기 때문에 매번 이야기가 달라져도 선생님한테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부터는 5단계가 되면은요. 이제 뭘 알아요? 같다는 걸 알아요. 무엇이 같다는 거? 글자를 보면서 읽기 때문에 10번 읽고 1000번 읽고 10,000번을 읽어도 그 내용은 언제나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단계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기 자, 이 글자 의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단계인데 뭐에 맞추어서 의미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꾸미면서 이야기를 꾸미더라 라는 거. 자, 6단계가 되면은요. 이제 이런 특징이 있어요. 단어의 형태, 소리, 글자,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단계입니다. 이제 아까는 이렇게 책이 있었을 때요. 아는 게 몇 개 없었어요. 반대입니다. 이제 모르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막 읽어요. 그렇지만 여기 모르는 게 나왔을 때는요. 자기가 아는 글자로 바꾸어서 읽어요. 그 글자가 바로 여기가 하이라이트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는 의미에 맞게 만들어서 읽고요. 모르는 게 나오면 여기에서는 6단계가 되면 모르는 게 나와도 그 글자하고 가장 흡사하게 아는 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제일 힌트가 많이 되는 거 책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보물이라는 글자를 읽으려고 할 때 모르잖아요. 그러면 비읍이랑 미음을 이용해서 비밀이라는 자기가 아는 단어 중에 비읍과 미음이 들어간 비밀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는다는 거예요. 맥락이 안 맞아도 말이죠. 그래서 자, 다르죠? 다른 것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쵸?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나름대로는 책의 규칙에 따라 읽으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비읍이랑 비읍을 찾잖아요. 그쵸? 이런 단계가 있더라 라는 게 6단계고요. 7단계가 되면 이제 잘 읽는 단계, 성인처럼 너무 잘 읽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었던 이 글자와 여기 있는 이야기, 글자와 이야기에 대한 지식을 연결하는 단계다. 그냥 잘 읽더라 하는 거예요. 글자, 이야기,
대한 지식을 연결하는 단계다. 잘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의 화음이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우리 뭐 구성의 요소, 구성의 요인, 층마다 좀 다르게 하지만 5가지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뭐 형태론, 뭐 의미론, 구문론, 음성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형태론을 제외하고, 형태론은 너무 어려우니까 형태론을 제외하고, 형통의 화음 중 형태론을 제외하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더라 하는 단계입니다. 이건 별로 알지 않아도 돼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아이들이 다 읽어서. 예시는 그렇겠죠. 이렇게 책에 나오면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읽어요. 하지만 여기를 잘 봐. 4단계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4단계도 똑같이 이렇게 있으면 똑같이 읽는 것 같은데 그림이 없으면 못 읽더라 하면 4단계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아이들은 똑같이 읽지 못해요. 토시 하나가 이렇게 조금씩 틀립니다. 이런 것도 비슷하지만 4단계라는 것을 금방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래서 오늘은 잘런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잘런고의 읽기 발달 단계, 여러분들이 1, 2, 3단계는 무기가 있다 해서 무기, 청취자 참여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4, 5, 6단계를 3단계를 중심적으로 해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런고도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꽉 잡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